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건국대학교는 시험 시간이 100분입니다. 100분이고 문제는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건국대학교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국대학교 문제는 굉장히 좀 논리적이면서도 학생들의 어떤 자유도를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가의 어떤 지문을 보시면요. 자, 부가 없이는 문명도 없다. 다음에 문명의 어떤 그런 것은 다음 이런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은 경제적인 발달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둘째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조직에 기반을 둔다. 자, 문명이 이제 있으려면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일단은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 발달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조직이 이렇게 받침이 되어야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되는데, 그럼 이런 두 현상이 어우러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치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경제적인 거, 두 번째 이제 중앙집권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사치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치 현상은 어, 결국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사치는 혁신과 교류의 증대에 기여한다. 혁신, 교류. 사치라는 것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명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런 좋은 점만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밑에서 보시면 자, 사치가 문명의 요인인 동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치는 타락과 낭비로 인해 태조의 길을 걷기도 한다. 문명이 태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사치가 되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로는 이제 로마 시대를 들 수 있겠죠. 로마가 이게 보면 다른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떤 나름 사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망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문명에서 사치라는 것이 좀 적당한 어떤 사치는 혁신과 교류가 증대되고 문명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수도 있는데, 혁신과 교류를 통해서 이 사치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절한 사치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사치 현상이 나타나려면 경제적인 발달이 있어야 되고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정치 조직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되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자, 이스트섬의 문명. 자, 요것도 이제 문명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스트섬이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스트섬의 문명은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사라진 어떤 그런 섬의 문명인데, 여기서 보면 원래 이스트섬은 원래 굉장히 괜찮은 어떤 그런 섬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리네시아인들이 처음에 상륙했을 때는 비옥한 토지, 풍부한 식량, 충분한 건축 재료 등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번창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이스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충분히 이렇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 얘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뭐냐면 그 각 시족들이 자신들의 힘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석상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트 섬의 어떤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벗어난 어떤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석상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고 숲이 사라져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스트 섬의 어떤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섬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환경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파괴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다. 자, 1700년, 1770년 전으로 해서 1864년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서 문명이 파괴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잉여 생산 식량이 사라지면서 모든 문명이 지금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트 섬의 문명은 처음에는 이렇게 충분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생존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만했는데 어떤 요 낭비가 어떤 이스트 섬의 어떤 그 환경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낭비를 시작함으로써 이스트 섬의 어떤 문명이 파괴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계를 일단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스트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요,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세계 지도를 지금 펼쳐 놓은 건데요. 자, 이게 보면 세계 국민 총 생산 GNP의 80%가 이게 북아메리카하고 서유럽하고 동아시아, 요 지역에서, 이제 세 지역에서 어떤 세계 국민 총 생산의 80%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가 요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가 북반구의 어떤 그런 시가총액이 북반구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 지역이 북아메리카, 서유럽, 한국과 일본, 중국의 어떤 북경 지역 요런 어떤 지역에 모든 것이 부라는 것이 몰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경제 활동의 주요 흐름도 여기서 보면 한국과 이게 일본,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과 북아메리카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서유럽을 빼버리면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요 호주라든가 자카르타, 싱가포르, 요하네스버그하고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대부분의 어떤 모든 경제적인 어떤 그런 힘이 요 북반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나라들의 어떤 그런 교류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도표 2는요, 도표 2는 우리 이제 1800, 아이고요, 여기 왜 안 되지? 1880년하고 201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보면, 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요때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낮았는데, 지금 와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지금 높이 지금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요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지금 높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어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이 올라가 있고 지구의 평균 기온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따뜻해서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1880년부터 이제 지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물질 문화가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된 겁니다. 물질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어떤 평균 기온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면서 지구의 어떤 문명이 지구가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1번 문제가요 뭐냐면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다의 어떤 두 개의 어떤 도표를 분석하라 그랬는데요. 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문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발달과 중앙 집권적인 경제 조직이 발달했을 때 문명이라는 것이 나타났어. 어떻게 보면 그건 사치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자,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발달하면 이제 결국은 문명이 있었음처럼 망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가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와 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 다의 도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 문명이라는 것이 북반구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발달했다는 것은 여기 북반구가 경제적인 어떤 발달의 어떤 촉진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 북반구 요 지역이 중앙 집권화된 어떤 정치 조직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결국은 사치와 낭비가 많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치와 낭비가 되어야만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죠. 그래서 요 지역이 문명이 발달한 것이고 그것은 사치와 낭비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것은 경제적인 어떤 발달에 기반한 어떤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도표 2는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지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달해서, 그리고 문명이 파괴되어 가지고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명이 이렇게 계속 발달하면 낭비가 너무 지나쳐서 이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요 도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음에 이거 이제 허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죠. 허생전. 자, 허생은 이게 변씨한테 만냥을 이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점 매석을 했습니다. 자, 매점. 아이고, 오늘은 글자가 좀 잘 나와야 될 건데 나는 왜 이래 글자를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점 매석. 이것도 매점 매석. 자, 요 매점 매석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만냥을 갖고 수십만 냥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수십만 냥을 벌어갖고요, 허생이가 그 돈을 이게 술 마시고 이게 뭐 다른 나쁜 어떤 비도덕적인 데 쓰지 않고요,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정의적인 사회 정의의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변산에 있는 도둑의 무리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찾아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허생이가 이제 거기 가서 어떤 무슨 일을 했습니다. 자, 허생이가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자, 너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도둑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 이 조선에서 살려고 해도 좀 살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나와 같이 좀 먼 어떤 섬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사는 것이 어떻겠니?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면서 이제 여자도 좀 데리고 오고 그리고 소도 이제 한 마리씩 데리고 온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들이 다 오케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생의 어떤 그 말을 듣고 이제 다 이제 2,000명이 대단한 어떤 인원이죠, 그죠? 자, 2,000명이
이제 배를 타고 빈 섬으로 갔습니다. 2,000명. 자, 2,000명인데 2,000명이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입니다. 자, 2,00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3년 동안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무역을 해서 장기라는 곳에 이제 일본의 어떤 속주인데 그곳과 같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엄청 벌어가지고 얼마 정도 벌었냐? 100만 년 정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 허생은 여기 가서 이 빈섬에 가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국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2,000명이었던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계속 이제 더 먹고 사는 게 더 부하게 되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허생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허생이는 여기서 이제 스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나는 여기를 이제 떠나겠다. 자, 그리고 떠나는데 자, 왜 떠나냐면 땅이 좁고 자, 내가 가진 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이제 여기를 떠나겠다. 자, 그런데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들이 먼저 밥을 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은 모두 내가 지금 데리고 가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섬의 화근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어떤 내용을 잘 이제 우리가 관찰을 좀 해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허생은 그 섬이 더 파라다이스와 같은 좋은 섬으로 바뀔 수가 있었는데 허생은 왜 여기서 스톱하고 말았느냐?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러면 허생이가 꿈꾼 어떤 그런 사회는 어느 정도 이게 이 섬에서 무역을 해서 이제 100만 년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섬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게 만든 어떤 그런 경제력이 바탕이 된 사회고요. 그리고 요 사회가 또한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가진 사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를 아는 애들을 모조리 이제 내가 데리고 가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이 지식인 집단이 이제 필요가 없는 어떤 사회를 이제 허생은 꿈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식인 집단이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요. 이 지식인 집단이 꼭 사고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 부와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그런 화근을 미리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 문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문제 2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요, 보면 뭐라고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 가와 나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여 나의 섬에서 허생이 행한 시험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1번, 요게 지금 2번, 자, 요게 이제 3번,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답을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될 건데, 가와 나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라 그랬으니까 가와 나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조금 앞에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발달에 기반을 하는 것으로서 교류와 어떤 혁신의 어떤 정대에 기여하고 그것은 어떤 낭비 현상을 가지는데 그것이 너무 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당하면은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것이 어느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떤 국가라든가 그 문명은 파괴된다.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끝장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가와 나에 나타난 문명의 기본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발전까지, 그것이 우리 인류의 문명의 어떤 기초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허생이 행한 시험, 자, 허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런 걸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허생은 나름대로 어떤 꿈을 꿨잖아요. 그죠? 어떤 그 꿈이 바로 1번, 2번, 3번. 요게 이제 허생이가 이 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이 만들어낸 이것을 그럼 계속 허생이가 계속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하지 않고 스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생이 꿈꾼 사회가 뭔가 계속 그 사회가 무역을 해서 계속 돈을 더 벌고, 그리고 뭐 윤리적인 거, 지식인 집단 이런 것을 뭔가를 좀 추구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끔 허생은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허생이가 꿈꾼 어떤 이런 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인류 그 허생이가 꿈꾸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섬이 문명된 어떤 그런 섬이 더 이상 지탱을 못하고 문명이 이제 퇴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허생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그 기능이 요 정도까지만 요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어떤 그 한계를, 자, 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자, 인류 문명은 이 섬의 문명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논리로 가든지, 그죠? 가든지, 아니면 허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충분히 요걸 더욱더 발전시켜 갖고 이 문명이 빈섬의 어떤 문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허생이가 어떤 한계적인 어떤 상황을 좀 자기 자신을 좀 유교적인 입장에서 좀 너무 겸손하게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요 빈섬에 가서 이렇게 한 문화가 이렇게 충분히 성공한 것이냐, 아니면 성공한 보기보다는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한 거냐, 이것을 어떤 그 논술을 이렇게 적는 여러분의 어떤 그 견해를 한번 여기서는 묻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허생이가 이 빈섬에서 만든 이 문화와 이 문명이 성공한 문화와 문명이었느냐, 아니면 뭐 실패한 어떤 그런 문화와 문명이었느냐를 여러분의 어떤 그 논리로 이제 펼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쓰기 쉬운 거는요, 제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생이가 이 빈섬에서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스톱하게 된 것은 앞에 어떤 그 가지문과 나지문을 가지고 와갖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이게 좋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좋을 수 있지만, 아이고, 이게 안 되나요? 자, 좋을 수 있는데, 문명이 이렇게 이제 발달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사치라는 것이 사치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느 어떤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이것처럼 나의처럼 어떤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문명이 이제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아마 그 어떤 그 섬의 어떤 한계를 여기서 허생은 미리 아마 감지를 해서 그것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아마 좀 쉽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도요,
자기가 잘 쓸 수 있고 자기가 쉽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논리로 가는 것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괜히 이게 좀 이렇지도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나중에 좀 근거가 조금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좀 쉬운 어떤 그런 논리와 근거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짱이 가라사대였습니다.